좀 전에 디자인 마친 거 얘를 참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다 완료되면 이렇게 그룹은 다 접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했고, 자, 저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웹사이트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참조해서 코딩하는 순서가 있었죠. 일단 저 레이아웃 구조, 그룹들 확인하라는 게 있었고, 그룹과 레이어가 적절하게 네이밍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코딩을 할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지로 저장할 부분들 파악하고 이미지 저장, 그 다음에 사용한 폰트 확인, 뭐 이 정도 순서로 해서 보겠습니다. 이미지 저장할 거예요. 자, 이미지 우리가 좀 전에 디자인했으니까 얘는 뭐 당연히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했으니까 확인할 필요 없고 이미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저 상단에 프로필 이미지가 있어요. 프로필이 있는데 동그라미가 나오게 할 거고, 네, 저걸 동그라미로 저장을 하려면 PNG로 저장할 거고요. JPG로 저장한다면은 얘의 부모를 감싸고 또 원형으로 바꾸고 뭐 오버플로이 히든 해야 되니까 번거롭습니다. 그냥 PN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이콘들은 우리가 지금 다 폰터섬을 썼기 때문에 쓸 게 없어요. 그러면 이미지 저장해야 될 부분은 얘뿐이 없습니다. 다 나머지는 코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얘는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클리핑을 걸었거든요. 이 사이즈에 맞춰 나오라고. 그러니까 저 사이즈 그대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얘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 지금 이게 풀스크린이거든요. 풀스크린이면 만약에 큰 모니터로 보면 이 이미지는 깨질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요 사이즈대로 그대로 저장을 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너비를 몇 분이 안 잡았냐면 네, 1200분이 안 잡았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캔버스 사이즈 잠깐 늘려볼게요. 이미지에 가서 캔버스 사이즈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맞춰 기존의 내용이 왼쪽 상단에 있고 너비를 지금 1920으로 늘리고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 아니고 캔버스 사이즈입니다. 캔버스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늘려보면 자, 이걸 나중에 코딩할 때 얘도 비율로 하던가? 네, 잠깐만요. 완료 버전 볼게요. 네, 다 비율이에요. 지금 보면 요 녀석도 줄고 얘도 줄고 얘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큰 이미지가 지금 우리가 저장한 것보다 너비가 넓거든요. 얘가 대충 한번 보면 지금 너비가 980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미지의 너비가 980이나 돼요. 근데 우리는 아까 이미지의 너비를 610에 맞춰놨잖아요. 610에 맞춰놔서 맞춘 걸 그대로 저장을 해버리면 이게 지금 19인치로 늘어났을 때는 980까지도 늘어나는데 당연히 저 사이즈가 980으로 그대로 1대1로 늘어나는 거니까 이미지의 해상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저 이미지를 좀 전에 하게 돼 보니까 980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980에 맞춰서 다시 저장할 거예요. 지금 기존에 610에 400짜리를 대략 980에 그래서 19인치에서는 쨍쨍하게 보이게 하려고요. 980에 몇으로 해야 될지 비율을 확인하면 되겠죠. 이걸 산수로 안 하고요. 쉽게 하는 방법은 이 포토샵에 와 있잖아요. 포토샵에 와 있으면 세문서를 만들고 610에 400짜리를 만들어요. 610에 400짜리의 세문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뭐 따라 해주세요. 980으로 너비를 늘릴 거예요. 아까 클리핑 했던 이미지를 다 여기다가 넣고 다시 저장할 거예요. 610에 400짜리의 세문서를 만들어 주세요. 610에 400짜리를 만들고 얘의 이미지 사이즈에 가서 너비를 자, 이거 살아 있어야 돼요. 여기 constraint proportion 해서 네, 비율을 제약한다 라고 해서 비율대로 늘고 줄고 라는 저걸 체크한 상태에서 너비를 980으로 늘려볼게요. 980. 그러면 높이는 643으로 바뀐대요. 그럼 그냥 오케이 하면 됩니다. 980에 643으로 바꾸고 있어요. CC도 마찬가지. 세문서를 이 사이즈로 만들어주세요.
CC에서는 요거를 누른 다음에 얘를 980으로 바꾸세요. 오케이. 여기도 이거 여기 이걸 빼면 얘가 링크가 해제되는 거고 얘를 클릭하면 여긴 링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CS6의 경우에는. 자, 다시 보면 얘를 980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미지들을 다 여기에 앉혀서 새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깨질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이미지 다시 가져올게요. 이미지를 다시 가져옵니다. source 폴더 안에서 아까 이 녀석 unsplash 가져와서 비율대로 이렇게 늘릴게요. 어차피 클리핑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이즈로 저장하면 되니까. 비율대로 늘려서 이렇게 save as 하겠습니다. save for web 해도 되고 quick export 아니 이제 export as 해도 되고 이름은 그냥 포트폴리오 01번이라고 할게요. JPG로 저장해 주세요. JPG 퀄러티는 95 정도로 할게요. 퀄러티는 95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저장을 폴더 만들고 해야 되겠죠? 우리 아까 사이트라는 폴더는 만들어 놨었어요. 이 디자인을 참조해서 사이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새 폴더를 만들고 이미지스라는 새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저장해 주세요. 저장하는 거 이름은 포트폴리오 01번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스 폴더 안에다가 저장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소스를 가지고 디자인을 만들었고 디자인에 되어 있는 걸 보고 사이트에 올릴 이미지스 폴더 안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나머지도 같은 식으로 저장을 할게요. 두 번째 이미지도 그냥 끌고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미지 소스 폴더 안에서 95입니다. 두 번째 unsplash 요거 건물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조금 키워서 이렇게 할게요. 건물 있는 이미지가 약간 해상도가 조금 티미합니다. 12가 맥스입니다. 맥스로 하실 이유가 없어요. 자, 요 두 번째 건 그림 좀 쨍쨍하게 바꿀게요. 레벨에 가서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에서 이거 스마트구나. 스마트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가서 레벨에 가볼게요. 커브로 갑시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커브로 갈게요. 해당 이미지가 약간 휘끄무리해요. 그래서 조정 좀 하려고요. 레벨 먼저 조절 좀 할게요. 레벨. 해당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정 레이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선택해 주세요. 됐습니까? 레벨만 조절해도 많이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면 밝아지는 거고 여기로 하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잡고 살짝만 오른쪽으로 갈게요. 살짝만 오른쪽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살짝 어둡게 너무 어둡지 말고요. 살짝만 조절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바꿔주세요. 됐습니까? 커브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레벨만 조절할게요. 레벨의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살짝 조절해서 전체적으로 좀 전에 너무 밝았거든요. 어둡게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저장할게요. 포트폴리오 02번 Save for Web Save as 해도 상관없습니다. 95 저장할게요. 포트폴리오 02번 저장해줍니다. 3번 가져옵시다. 또 끌고 올게요. 노트북 PSD라는 녀석도 가지고 와서 자 비율대로 쭉 늘려서 윗부분이 다 나올 정도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십니다. 얘도 레벨 조금만 조절할게요. 이 녀석도 레벨을 조금만 살짝 어둡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딘가 모르게 살짝 밝아요. 네. 이렇게 살짝 조절해서 어둡게 해주십시오. 레벨을 조절했습니다. 이러면 사실 아래 것까지 다 먹지만 우린 뭐 이제 얘만 저장하면 되니까 바람직한 건 여기에 이렇게 클리핑이 걸려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지금 레이어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노트북 PSDF4 이라는 녀석 저장하시오. 저장하십시다. 95 정도로 닫고요. 0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이미지는 다 저장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저 목록 3개가 무조건 반복되게끔 만들 거예요. 원래 가장 바람직한 건 더보기를 했을 때 우리가 뭡니까? 클릭해서 더보기가 나왔던 그거를 또 여기다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이미 해봤으니까 여기에선 패스하고, 자, 이미지는 다 저장을 했습니다. 다시 캔버스 사이즈는 좀 전에 우리가 임시로 바꿔놨던 녀석은 다시 뒤로 돌릴게요. 캔버스 사이즈 조절했던 바로 뒷부분으로 돌려주십니다. 이제 보고 있어요. 가이드는 이제 가리겠습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해서 가이드 가려주세요. 자, 필요한 이미지들은 이제 사이트 폴더의 이미지스에 가보면 이렇게 3개만 잘 있습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사이트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엽시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해당 폴더 열어주세요. HTML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는 얘가 딱 둘로만 나뉘어 있어요. 왼쪽에 aside와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works라는 그룹은 쓰지도 않았네. 원래는 얘를 따로 구분을 할 생각이었는데 works는 그럼 지울게요. 얘가 그럼 works입니다. 그냥 기존의 description을 works로 바꿨어요.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아까 저는 이제 3개를 분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2개로 작업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왼쪽에 aside가 있고 오른쪽에 이 내용의 본문이 있습니다. 얘를 aside라고 할 거고 얘를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HTML 작성해 볼게요. index HTML 만들겠습니다. 세문서 만들어 주시고요. 타이틀은 뭐 스타일리쉬 스타일 맞는 거요? Y 어디 갔어? 스타일리쉬 타임라인 포트폴리오 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할게요. 자, HTML부터 쭉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CSS는 연결을 해놔야 되겠지? CSS 폴더 안에 메인 CSS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jQuery를 쓸 겁니다. 스크립트 jQuery code.com jQuery에 가서 로드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크립트는 JS 폴더 안에 main.js로 작성을 합시다. code.jQuery.com에 가서 최신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도록 하죠. code.jQuery.com 미니파이드의 주소 복사해서 가져오십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HTML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지금 완료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완료본을 보면 전체를 감싸는 태그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너비를 다 쓰고 있으니까. 그죠? 걔한테 너비를 잡아줄 필요도 없고, 간혹 얘를 전체를 감싸는 요소를 만들고 걔한테 너비를 100%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바디가 있잖아요. 바디 태그가 어차피 우리가 CSS를 안 잡아도 너비를 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태그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고 딱 2개만 구분을 합니다. aside랑 section이랑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aside랑 section이랑 구분을 하고, 자, section 안에서 각각의 내용들은 뭐로 할 거냐면 article이라는 태그를 쓸 겁니다. 독립적으로 하나의 컨텐츠들을 묶어줄 때 쓸 수 있는 HTML5에서 태그 중에 article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이거 안에서 설명이 있고 그 설명에 대한 대표 이미지들이 있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만들고 카피하면 되는 걸로 하고, aside에 가볼게요. aside는 크게 위에 프로필 영역과 밑에 내비게이션 우리가 포토샵으로 2개를 구분했어요. 위에 프로필 부분이 있었고 프로필, 그리고 아래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내부 이미지 있었습니다. 디자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필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프로필 부분을 보면 얘가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밑에 제목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 태그로 가져오면 돼요. 얘가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제목, 이 양반의 이름이니까 쟤를 H1으로 하고 얘를 뭐 H2든 패러그래프로 하고 이 이미지는 그냥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소스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미지. 그리고 제목 H1 제목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H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폰터썸의 아이콘에다 링크를 걸 거니까 링크에서 하나 만들고 복사해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지 아까 프로필 이미지 만든 거 있죠? 이미지스 안에 저장을 했구나. 프로필 이미지 저장하겠습니다. 요거 얘 저장할게요. 밑에 프로필 비지랑 반드시 같이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같이 선택하고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너비가 바뀌어도 크기를 늘릴 생각이 없으니까 큰 이미지 저장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 완료본을 보면 저 이미지 사이즈는 안 바뀌게 할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는 안 바뀌고 이 너비가 비율대로 줄고 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굳이 늘리고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얘야 이렇게 크면 큰 대로 늘어나게끔 할 거지만 얘는 안 늘릴 거니까 이 사이즈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일 모바일까지 생각을 한다면 2배짜리 이미지는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액션 만들어 놓은 게 있었으니까 전 액션 돌릴게요. CC인 분들은 quick as png로 하시면 됩니다. export as png로 하시면 되고 액션 만드신 분은 액션 만드신 거 돌려도 되고 액션이 없으면 마우스 클릭, duplicate group, destination new, 이미지에 trim, save for web 해서 png로 저장을 하십니다. 이미지스 폴더 안에 프로필 png 저장할게요. 저장하셨으면 코딩 올까요? 해서 프로필 뭐 왼쪽에 프로필과 내비게이션 부분의 HTML과 CSS는 그닥 어려운 거 없습니다. 대신 어느 부분이 살짝 까다롭냐면 이제 이 부분이 살짝 까다로워요. 그 부분은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제목 넣을게요. 크리스 존슨 타입 툴러의 내용 복사해서 넣어 주십시오. 얘도 너비 줘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들 거니까 그냥 한 줄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너비를 줄이면 한 줄로 나올 수가 디자이너 한 줄로 나올 수가 없겠는걸 얘가 잠깐만 우리 줄였을 때 지금 줄넘기만 안 했죠. 네 그러면 한 줄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니 두 줄로 나올 수 있겠어요. 너비를 나중에 CSS 잡을 때 이거는 줄 거니까요 그냥 한 줄로 처리해도 됩니다. BR로 안 넘겨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스트 볼게요. 동그라미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동그라미는 A 태그에 주면 되겠고 그거 안에 폰터썸이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어요. 폰터썸에 가서 코드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폰터썸 쓸 준비도 해야 되겠네요. 폰터썸에 cdn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어썸에 cdn 해서 하는데 이번엔 JS 방식으로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해요. 구글 해주세요. 폰터썸의 cdn. 그러면 cdn JS에 가서 코드를 복사해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 cdn JS 검색 결과 들어가실게요. 들어가 봅니다. 얘가 이제 버전 4, 5부터는 JS 방식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CSS를 로드하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515 버전의 allmin.js 얘를 복사하려고 합니다. 폰터썸 cdn으로 검색하고 cdn.js 페이지에서 이 부분 코드 복사할게요. 코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복사하겠습니다. 하고 스크립트 메인제 어디에는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모양새는 어쨌든 남이 만든 거는 내 메인.js 위에 로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로드를 해주세요. 뭐 JS 방식을 불렀다고 사용법이 달라지는 않아요. 똑같이 코드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CSS 잡을 때 사용법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외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폰터썸 사이트에 가셔서요. 아이콘에 가서 처음에 있는 게 뭐였지? 인스타그램에 아이콘 찾으시고 코드 복사해 옵시다. 복사해 올게요.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같은 컨셉으로 둘, 셋, 넷 다 찾아 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트위터였었고 그 다음에 뭐였나요? 페이스북 and 핀터레스트 복사해 옵시다.
맨 앞에 있는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노가다는 인공지능이 해줬으면 좋겠다. 찾아서 넣어줘 라고 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아이콘 넣어주셨습니다.